6월 13일 월요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윤석열 대통령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했는데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의 발언, 과연 어떤 질문이었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자세하게 대답했을까요?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이야기가 나왔고요. 시행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정부가 흔히 대통령령,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법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행령이 법률과 배치될 경우 또 법률의 취지와 뭔가 다른 내용의 시행령이 있을 경우에 국회가 정부를 향해서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발의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행법의 국회법 98조 2의 조항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과 관련해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발의될 개정안에 보면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혹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이 조치한 후에 보고하도록 한다. 훨씬 강경한 내용의 개정안이겠죠. 이제 곧 국회에 이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발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질문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겁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조응천 의원이 이거 발의한다고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 전자 발의 시스템에 공동 발의를 요청하는 이제 그 글을 올린 상황이고요. 저는 사실 이런 법안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그 이번 뉴스 리포트를 보면서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공감이 돼서 공동 발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전자 발의하는데 여기에 좀 함께 서명을 해서 동참해달라 발의하는데 네, 10명 이상이 동의해야 네. 발의가 되니까요. 전 의원들에게 다 보낸 겁니까? 아니면은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친한 의원들에게만 보낸 겁니까? 네, 국회의 발의 시스템에 올리면 네. 뭐 어떤 국회의원이든 다 공동 발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소영 의원은 필요한 법안이다. 네. 예, 우리 김정재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네. 그 검수완박으로 이번 선거 지선에서도 완전히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행정부가 하는 고유 권한 이것을 아예 못하게 하고 170석의 그 거대 야당의 힘을 과하게 쓰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으로 뭔가를 하려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법률에 위반될 때는 네. 그 사법부 대법원에서 이걸 심판하게 돼 있거든요, 법상. 근데 이걸 지금 국회가 하겠다는 겁니다. 다 이쪽으로 가져와. 국회가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져와. 우리 조금이라도 다르면 우리가 수정, 변경하고 니네 우리한테 보고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고 이렇게 과하게 또 국회의 힘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또다시 다음 선거가 있다면 참패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행정에 대해서 그 행정 완박이다. 지금 검수 완박에 이어서 행정 완박이라고 지금 비판하는 대목이 이것 때문입니다. 행정 완박 또는 뭐 정부 완박 정부 뭐 완박. 이런 네네. 표현도 쓰던데 완전히 말이죠. 박탈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김 의원이 보시기에 저 법안, 조응천 의원이 발의할 그 법안 내용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령이나 정부령, 총리령, 부령이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건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법률의 큰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를 대통령령이나 또 총리령, 부령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예. 계속 국회가 딴지를 걸면서 그 법률 위반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수정 변경해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명어로 해두는 이유는 이 법률의 틀 안에서 현장에 맞게끔 그때그때 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좀 쉽게 하려고 행정부에서 좀 더 그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법률로는 아시겠지만 개정을 한다든지 또 개정을 할 경우에는 많은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같이 여야가 교착 상태에 있으면은 법률 개정이란 건 머나먼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그 삼권 분립에 의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그 조홍천 의원께서 지금 다시 국회의 힘을 과다하게 지금 사용해서 아무튼 행정부가 하는데 사사건건 좀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법률에 반하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지금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대법원이 그 법률이 위반되는 사항은 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권한을 갖고 있고 정부의 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민주당이 현재 국회의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사실상 대법원이 갖고 있는 이 법률의 대통령령이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동의가 되지 네. 않고요. 그리고 법치주의나 상권 분립이 무슨 내용인지 약간 오해하고 계신 이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이 우리의 통치 체제이고 운영 원칙이죠.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는 것이고 행정부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법률의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 기구인 것이고 네. 사법부, 법원은 그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제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건 이제 위법한 네.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조홍천 의원이 이 법안을 왜 발의하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열사 탈선 사고가 있어서 100명이 넘게 네. 돌아가시고 다치고 이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탈선 사고가 일어났던 이유가 이제 그 기관사분이 카카오톡 그 메신저를 하다가 이제 발생한 사고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좀 장치를 두기 위해서 그 기관사가 운전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 모두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을 통과를 시켰는데 네. 실제로 시행령에서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설치 안 해도 되고 저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 이런 예외들을 법률하고 다르게 이제 시행령에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음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 법률대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 방지 카메라를 모두 설치해야 된다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설치해도 된다라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위법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까 대법원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다. 헌법 107조에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이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헌법 107조를 통해서 대법원을 통해 구제받기 네.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위법한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두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방치하는 거는 국회의 바람직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좋은 예를 드셨는데요. 자, 그러면 CCTV를 설치해야 될 때가 어디 기관실 뿐이겠습니까? 또 어디 아까 그 어린이 그 보호구역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법률을 계속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시행령이라는 것이 있고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은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큰 집인 거죠. 그 안에 물건을 어디에 무엇을 넣고 하나하나는 주부가 생활을 하다가
또는 뭐 가족들이 생활을 하다가 불편하면 가구도 옮기고 그때그때 바꾸는 겁니다. A라는 냉장고에서 새롭게 나오면 또 B라는 냉장고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영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원활한 행정,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바꾸라고 이게 하위 그 법규로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문제가 법률에 반한다 그러면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는 그 법률을 좀 더 구체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놔두고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어떤 그 소위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대해서 이 법률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다는 거는 일단 지금 헌법에도 아까 우리 이소영 의원님도 동의하셨겠지만 헌법에 그런 절차가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존중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저희가 현대 사회를 살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네. 여기에 빠르게 변하게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는 0이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170석의 거대 야당이 있는데 네. 전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은 많고 이 법률의 의존을 지금 현재 정부가 한시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법률을 바꿔야만이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법률은 일단은 제외하고 그 령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일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제동을 가한다 그러면 윤 정부 멈춰서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메시지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 완박, 행정 완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 헌법에는? 잠시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시청자들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행정부 이제 대선에서 지다 보니까 행정부는 어쨌든 국민의힘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해나가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그걸 국회가 대통령령 등 정부 부령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그 모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사실 그렇죠.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 대통령령을 만들든 총리령을 만들든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 시청자분들은. 네. 네네. 예. 당연히 그렇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건데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아주 드물겠죠. 그렇게 벗어났을 경우에는 다시 법률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도 되고 또 법률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화하자.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구체화하면 법률이 누더기가 되는 거죠. 여기 CCTV 설치, 저기 장소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영어로 하위 법규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네. 나누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게 왜 검수완박이냐. 검수상축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검찰 수사권 상당히 축소하는 법안인데 이게 부패와 경제 범죄로 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좁혔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령 앞으로 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와 관련돼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다 폭넓게 만약에 대통령령에 규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법안의 취지가 없어질 수도 있죠. 검찰이 더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정말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당시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꼭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 법안은 전혀 아니라고 예.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법률의 취지에 반해서 이제 하위 법령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적절하게 통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헌법에 뭐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에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입법권은 국회가 가집니다. 행정부가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사법부가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뭐 헌법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법률의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헌법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정부가 법률에 반해서 이 위법한 하위 법률을 제정했을 때 그것을 국회가 바로 잡지 않는다면은 법원에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07조의 내용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이걸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법한 행정규칙이 있을 때요. 첫 번째는
국민이 다 그걸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판단받는 겁니다. 이건 너무 사회적 낭비죠. 두 번째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까지 규정하는 거예요. 그 취지에 반할 수 없도록. 근데 방금 그렇게 되면 누더기법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법이 독일과 같이 독일에서도 의회가 정부의 위법한 행정 입법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판결을 여러 번 받았었고요. 그 세 번째 방안이 이번에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게 굉장히 간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며 법치주의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이 상당히 치열하게 토론을 해주고 계신데 말이죠. 그러면 이 법안 발의, 조응천 의원이 이제 발의할 예정인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마 김정재 의원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저희가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입니다. 상권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고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민심은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찾고 민심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비대위 내에서는 공식적인 그 논의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응천 의원님 법안 발의 언제 하신다고 혹시 아시나요? 빠르면 오늘 오후쯤 한다고. 예, 그래서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의원도 관련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포괄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발의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뭐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한 가지만 예. 부연하면 안 될까요? 일단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까 하신 이제 발언 네. 이것이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방금 신현영 대변인도 지적을 했지만 일단 정부가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정입법을 남발하면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 한에는 이런 발언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출마 선언에서도 법치주의를 정말 여러 번 강조하면서 법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그 법률 우위의 원칙은 하위 규정으로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법치주의 원칙이고요. 그 원칙에 부합하는 그 내용의 국회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법률 유보의 원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법 또는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법 이런 것들은 하위 법령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7년 전에 이 비슷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적이 얘기 하려고 있죠. 했는데 네. 이소영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분들이 동의했던 걸로 알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때 동의했던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말이죠. 정말로 네. 흥미로운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가보면 그 당시에 여당이 새누리당이죠. 여당이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행정 입법이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지금 조응천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국회가 그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이게 법률로 확정이 되려면 이게 정부로 이송이 되고 정부에서 뭐 바로 공포를 하든가 아니면은 20일인가요? 20일 동안 별다른 의사 표시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이 되는 건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안은 삼권 분립에 위반된다.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의심스럽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건 아마 배신의 정치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텐데 말이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한번 어떤 논리 구조로 되어 있는지 들어볼까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 그 논리 구조를 보면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 우리 김정재 의원이 하신 이야기와 거의 대동소이한데 재밌는 부분은 당시 같은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법안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는 사실이겠죠.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 지도부에 대한 어떤 강한 불만도 나타내셨는데요. 그동안 협상 내용들을 열거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뭐 협상은 뭐 여야 간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저는 뭐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원내수석 간에 지금 협상 중이고 그 협상 결과까지 보고 예, 오늘 본회의부터 시작해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석회도 저 당시에 유승민 원내대표 표정이 조금 침통해 보이는 게 거부권이 행사가 돼서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재투표가 무산이 됐죠.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은 없던 것으로 돼버린 상황.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면에서 고난의 시간이 저 때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 그렇죠. 배신의 정치에 배신의. 국회법 개정안까지.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건 공교로운 건 저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의 원내대표가 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간은 7년 전인데. 네. 그 당시는 이 얘기하기 전에 예. 좀 전에 예. 그 대통령이 그 말씀했던 게 잘못이다 그랬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 초질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헌법 정신, 헌법에 그리고 또 법치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 107조 2항에서 시행령에 대한 위헌 심사는 사법부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은 지금 현재로는 현행법상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뒤 말이 그대로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7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때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굉장히 힘든 법이죠. 공무원 연금 개정. 네, 이 법입니다. 사실 이 공무원 연금법 이 개정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여야가 협상을 할 때는 서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이 국회법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서 타협을 하자.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단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이때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위해서 이렇게 협상을 했고 합의를 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실질적으로 의총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다 대통령실하고 정부 여당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다 소통에 대해서 조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 시간대로 돌아가는데 하고 보니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행정부의 그 엄청난 그 제약을 가하는 사사건건 국회가 발목을 잡는 이런 법은 안 된다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거의 다 그랬지만 그래서 의사를 밝혀서 재투표를 하게 된 건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불참하게 됐고 좀 불편하게 됐죠.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행정부하고 미리 사전 조율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그 유승민 대표가 그 이후에
그 어떤 뭐 배신자의 낙인이 좀 찍혀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의석부포로 본다면 민주당이 지금은 조홍천 의원의 개인 발의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의원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거 우리 당론으로 지지하자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상황은 좀 묘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다수석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의석으로만 보면 예. 그런데요. 예.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법안이 다 그대로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일단 예.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상임위, 법사위 이런 과정에서 뭐 내용이 조정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의한다고 해서 다 그게 법이 되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들이 이런 법을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간섭하지 마. 국회가 간섭하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5년 전에 국정농단이나 이런 사태도 겪었지만 우리가 권력 분립을 하고 삼권 분립을 통해서 권한을 나눠놓는 이유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이 집중되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은 사고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국회가 간섭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필요한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원이 헌법상 위헌이나 위법인 하위규칙 심사권을 가진다고 해서 국회가 그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얘기고요. 국회는 입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에 반하는 위헌, 위법의 행정명령이 있을 때는 지금도 국회법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법의 모태가 된 독일에서도 당연히 그게 의회한테 권한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법치주의, 상권분립, 권력분립의 정신과 매우 부합하는 것이다. 근데 다만 대통령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소영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또 제가 드는 의문이 네. 국회가 만든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을 하도록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고. 네. 그러면 정부가 만든 명령, 이른바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정부 명령이 이게 또 상위법,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심사권, 이건 정부가 만드니까 마찬가지로 예. 사법부가 갖는 거죠. 지금 그 정확하게 대법원이 갖는 거다. 네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률이 국회가 만든 입법권이 있다 할지라도 법률이 아까 헌법이 위반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사법부가 하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될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상위 법률에 어긋나면 사법부가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대법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든지 그 상위 법률에 어긋나는지 최종 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삼권 분립으로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소영 의원님께서는 입법은 무조건 국회가 하기 때문에 행정입법도 국회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행정입법이 지금 시행령이 중요하냐 그러면 국회가 국회다워야죠. 국회가 국회답지를 못합니다. 그냥 지금도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있고 계속해서 그냥 쌈박질이나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은 해야 되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국회는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원구성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산적해 있는 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 법률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일을 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법률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령부터 빨리 만들어서 지금 그것부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안 돼. 이것도 내가 조금만 내가 문제 있으면 무조건 수정 변경 요구할 거야. 그리고 당신들이 보고해라고 이제 강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과하다는 거죠. 과유불급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검수완박 숫자 180석, 170석은 마구 밀어붙였어요. 국민들 60%가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선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선에서 지금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좋든 싫든 0.73%밖에 이기지 못했지만 적어도 일은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을 해야죠. 근데 또다시 이렇게 행정 완박까지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겠죠. 행정 완박까지 가서 또다시 이렇게 발목을 잡을 과연 자격이 민주당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적어도 아까 뭐 행정부가 무조건 싫어한다 그러는데 행정부는 이겁니다.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시행령이라도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해달라. 이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소영 의원도 이제 좀 정리하면서 여러 차례 또 네, 네. 논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만 네. 딱 던질 테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면 명확합니다. 아까 자꾸 사법부가 무슨 권한을 가진다고 하시는데 국회가 만든 법률이 만약 위헌이에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면 국회가 스스로 그 법을 개정하지 못하나요? 아니죠. 위헌적인 법률은 국회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죠. 바로잡아야 하고. 그 얘기하신 거 말을 네, 끊는 건 동일합니다. 아니고요. 네. 위헌 결정이 난 법률도 안 고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고쳐야 예, 되는 의무가 사실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효력을 상실하게 예.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가 스스로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 것이죠. 예. 입법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국회가 뭐 국회 같지 않다. 그 발언도 참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포기하거나 예를 들면 행정부에 넘겨주나요? 그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말씀이시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우리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 너네들 다 무시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부 완박, 뭐 무슨 이상한 표현을 동원해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또 네, 아까 그 제2요구권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거 지금 조응천 의원님이 개인이 낸 법안으로 저는 꼬리 자르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시 당론으로 가져가잖아요.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이거 정부에서는 당연히 제2요구권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과반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숫자를 못 채울 경우에는 굉장히 면이 구겨지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만약에 해서 통과시키면은 또 제2의 검수 완박판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몰라도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게 발목 잡기를 넘어서서 발목 꺾기라고 그러는데요.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경제도 힘들고 다 힘들어하는데 제발 좀 일 좀 정부가 잘하든 못하면 또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일은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원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시행령 이런 것도 못 만들게 아니면 거기에 문제 제기, 사사건건 제기한다라는 거는 저는 민주당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상황에서 한마디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불행한 사태가 생깁니다.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똑같은 논리로 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유불급이죠. 예, 과유불급이고 숫자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입법 독주하면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오늘 아마 기자들이 또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 두 분이 지금 상당히 격렬하게 토론해 주신 이 사안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최소한의 견제를 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본인들이 오히려 무슨 선거에 승리한 것인 양 자꾸 이게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미 지방선거로서 한번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논란으로 대표되는 그런 입법 독재 시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규탄한 것일 텐데요.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그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어떤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국민들이 또다시 한번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만 이 시행령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어떤 논의 이력이나 이런 걸 검토해보고 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의 독재를 행정부가 견제한다는 말이 옳진 않지만은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쪽 생각을 더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소영 의원께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입법부 독재를 행정부가 견제한다는 게 옳지는 않지만 행정부가 일할 최소한의 영역은 만들어야 한다. 이거
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되게 과하게 어떤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금 현행 국회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위법한 행정규칙이 있으면 상임위가 국회의장한테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서 네. 이걸 본회의 의결하고 정부에 송부하고 이거를 뭐 개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자체적으로도 장관에게 이게 위법하다라고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통보, 보고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의 국회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정부 완박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과한 상황이고 위법한 행정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뭐 자세하게 2015년 1월까지 이준석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판단해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통과시킨 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턱대고 민주당의 뭐 독재, 입법 독재 이렇게 그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예, 알겠습니다. 앵커님 이거 예. 하나만 딱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세용 의원에게 또 저 발언 기회를 드려야 돼요. 이게 저게 예. 이제 논쟁을 하는 건 예. 아니고요. 제가 지역구가 포항 북구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곳이에요. 예. 그래서 지진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모든 구체적으로 얼마를 보상해 줄지 또 대상을 어떻게 할지 모든 거를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바깥에서 체육관에서 계셨던 분들이 만약에 이게 시행령으로 다 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을 한다 그러면 아직도 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니까 굉장히 현장에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끊임없이 바꾸고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을 요구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은 100% 안 되더라도 가장 주민들한테 가깝게 근접하게 만족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시행령이나 이런 부령이나 총리령은 굉장히 신속하게 그다음에 니즈에 맞게끔 빨리 고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법률 위반은 되면 안 되겠죠. 네, 앞으로 국회에서 조홍천 의원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금 모든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다 보니까는 아무 대하고도 안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아마 라디오 방송 인터뷰하고 마지막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조홍천 의원과 저희도 한번 연락이 되면은 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다른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예요. 시행령에서 당연히 규정해야죠. 그게 효율적이죠. 법에 어떻게 다 규정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법률에서 손해를 입은 지진으로 피해본 모든 포항 시민한테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했는데 일부 포항 시민한테만 보상을 하는 시행령을 만들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행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드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예, 저희가 또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이렇게 두 분이 격렬하게 토론할 정도로 이게 국회에서는 상당한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7년 전에 당시의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에 누가 어떠한 논리로 이 법안, 이러한 정책,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누가 그때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누가 그때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의 중요성을 두 분께서 또 상기시켜 주신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